슈퍼마켓과 금은방 등을 돌아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이던 5명의 일당. 이들은 1989년 3월 28일 문구점을 털던 중 문구점 사장을 살해하게 됩니다. 문구점 사장을 살해한 주범을 포함해 일당 4명은 4월 1일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1명은 총상을 입고 도주하여 반년 뒤에 체포가 됩니다. 이 남성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4년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수감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20일 해당 남성은 새벽 3시 부산교도소에서 탈옥을 저지릅니다. 노역 작업 중에 얻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 20분씩 무려 2개월간 화장실 환풍구 쇠창살을 조금씩 그어 쇠창살을 끊어내고 감방을 빠져나와 교도소 내 교회 신축 공사장의 담장 밑땅을 끊어낸 쇠창살을 이용해 파냈습니다. 그리고는 공사장에 있던 자재와 밧줄 등을 이용해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이죠. 여기서 부산 교도소를 탈옥한 해당 남성이 바로 1990년대 후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창원입니다. 당시 신창원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던 부산교도소를 탈옥하는데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탈옥에 성공했기에 일각에선 동료 죄수들이나 교도소에서 탈옥을 방조한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신출귀몰한 탈출이었습니다. 신창원은 탈옥을 실행하기 전 좁은 곳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15kg 정도를 감량하였고 자신의 탈옥 계획이 걸리지 않도록 오랜 기간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여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탈옥에 성공한 신창원은 당시 부산교도소에서 500m 떨어진 농가에 무단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인근에 놓여져 있던 자전거를 훔쳐 4km가량 떨어진 구포 사거리까지 이동해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탈옥한 지 10일째 되던 날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한 다방에 탈옥수 신창원이 나타납니다. 신창원은 다방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과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고 추후엔 해당 종업원과 함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둘은 신혼부부 마냥 동네 이웃들에게 과일을 나눠준다던가 고기를 같이 구워 먹으며 많은 친밀도를 쌓았습니다. 당시 신창원은 이름도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람이 신창원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모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동네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 남성은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니면서 마땅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돈 씀씀이가 이상하게 크던 신창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있는 친구에게 신창원에 대해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친구에게 제보를 받은 경찰은 신창원을 조용하게 미행했고 그가 신창원이 맞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속된 미행과 잠복 근무 끝에 드디어 신창원이 살고 있는 집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창원을 마주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가스총을 신창원에게 발포하였지만 신창원은 가스총을 맞고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습니다. 또 한 번 경찰의 손을 벗어난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도주하였고 도주를 하는 동안에는 빈집털이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에선 신창원을 잡기 위해 연간 97만 명의 경찰을 동원시켰고 전국 6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신창원 체포를 위한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총 6번이나 경찰들의 추격을 따돌렸고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불명예 퇴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검거 실패로 신창원은 전국에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고 당시 신창원 신고 현상금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창원의 현상금이 5,000만원까지 올라가던 그 시점에는 최저시급이 1,600원이었고 대치 음마아파트 35평형이 1억 5천만원에 매매되던 시절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시 신창원의 현상금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7월 16일 신창원이 탈옥 후 도주 생활을 한 지 907일째 되던 날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가 가스 수리기사인데요. 아파트 3층에 가스 배관을 살피러 갔다가 신창원을 본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경찰은 신창원을 목격한 위치를 물었고 수리기사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금당 대주 아파트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스 수리기사의 신고로 경찰 46명이 출동해 신창원의 집 전체를 둘러쌌고 이들에게 둘러싸인 신창원은 뒷베란다를 통해 들어온 경관 3명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신창원은 검거 당시 밑손이 니트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해당 티셔츠는 신창원 티셔츠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유행을 탔으며 신창원의 탈옥과 도주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면서 세기말 분위기와도 겹쳐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문화 현상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옥수 신창원을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가스 수리기사는 당시 가스 배관을 살피기 위해 신창원이 살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날렵한 체격의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자신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군 시절 경험을 통해 저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스 수리기사는 과거 정보사령부 5년간 군 생활을 했었기에 직감적으로 과거 뉴스에서 본 신창원의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린 것이죠. 이후 가스 수리기사인 김영군 씨는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고 경찰 특채로 임관되었으며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최고의 경찰 특채 케이스로 남아있다고 합니다.